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 자, 루트 a의 제곱은 a가 음수이냐 0이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a가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2라고 봅시다. a가 이러면은 2. 자, 그런데 이 2는 이렇게 나온 거죠. 마이너스 2. 자, 이 a가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a가 요것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거는 0이죠. a가 양수라면 만약에 2라면 2의 제곱은 2로 나오죠. 근데 이 2는 원래 2였으니까 그냥 a라고 쓰면 돼요. 자, 이것도 0이 우리가 a를 0으로 봤으니까 이 0은 a입니다. 그 루트 a의 제곱은 a가 양수일 때 a, a가 0일 때도 a. 그냥 내면 되는 거죠. a가 음수일 때는 a가 음수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러면 결국은 양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a가 음수일지라도 결과는 양수가 나온다. 우리가 바로 전전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절대값 a는 a가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a, 절대값 기호를 없애주고 마이너스 a 하면은 절대값 기호가 붙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주는 값이 됩니다. 만약에 a가 양수이면은 그냥 a를 써주면 되는 거고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자, 그러니까 루트 a의 제곱이나 절대값 a나 똑같이 루트와 절대값 기호를 없애줄 수가 있죠. 요것과 요것이 기호는 다르지만 같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지만 뭐가 같으냐?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15 이런 식으로 등식이고 미지수에 특정 값을 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에 이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리고 차수는 결과적으로 1차가 되죠. 이거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절대값 기호가 이 절대값 기호 안에 x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2개인데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절대값 기호가 몇 개이든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베타보다 감마가 크고 감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베타, 그 다음 알파 이 순서대로 크기가 정해진다면 x-알파 절대값 x-감마 절대값 x-알파는 k를 푸는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계는 절대값 기호 안의 값을 이렇게 되고 설명이 둘째 단계는 이렇게 되고
셋째 단계는 각 영역별로 문제를 푼다.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설명을 보면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어보면 편해요. 예를 들어보면은 x-1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x-3은 7. 자,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붙은 1차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풀 때는 어떤 문제를 풀 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먼저 문제를 풀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들의 여러 가지 항들을 배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절대값 기호가 붙은 1차 방정식은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가? 이 절대값 기호 안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전체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찾아보세요.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3입니다. 1과 마이너스 2와 3 이 숫자들을 보고 작은 숫자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기록해 놓는 것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단계를 설명할 때 첫째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먼저 풀기 위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역 그래프를 그리는데 수직선상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 마이너스 2를 쓰고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 1 쓰고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 3을 씁니다. 그리고 이 패턴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빈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마이너스 미만인 x값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그러면 영역이 4개가 나와요. 절대값이 3개일 경우에는 영역이 4개, 절대값이 2개일 경우에는 영역이 3개, 절대값이 5개일 경우에는 영역이 6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셋째 단계는 각 영역별로 문제를 푼다. 자, 앞에서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7 이라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이 방정식을 푸는 두 번째 단계. 자, 이런 그림까지 그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역이 구분되는데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자, 여기서 A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다. B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C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는 작다. D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이는 2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영역에 따라서 요 식의 절대값 기호들의 안의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A 영역, 맨 왼쪽에 있는 영역일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x가 마이너스 3이면은 요 안은 순서대로 정리한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것은 마이너스 1, 음수가 되죠. 이것도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4, 음수.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 음수. 자, 그래서 영역을 구분했을 때 맨 왼쪽에 있는 영역, 이 범위에서는 모든 절대값 기호 안이 음수가 됩니다. 자, 그게 바로 1번 A 영역일 때 이 설명이에요. 모두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기호 안이 음수일 경우 절대값 기호를 없앨 때 마이너스 A 이렇게 없앤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절대값 기호 없애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절대값 기호 없애고 여기 또 마이너스 절대값 기호 없애고 자, 그렇게 해서 풀게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절대값 기호 없애고 마이너스 절대값 기호 없애고 마이너스 절대값 기호 없애고 K.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배분법칙으로 다 하면은 3x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K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은 x의 값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요 예들도 1번 A 영역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A 영역일 때 하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2는 7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x는 5 x는 마이너스 3분의 5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값을 그냥 인정하면 안 돼요. 이 결과값은 이 조건 범위 내에서만 값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가 2보다 작은 경우 전제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죠.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요게 분자가 6이 돼야 되는데 분자가 6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 해는 없다. 그게 1번의 설명이에요. 2번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B 영역일 때는 알파보다 x가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을 때는 자, B 영역일 때 한번 보십시다. B 영역일 때는 마이너스 2 또는 1 사이에 x가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 0을 넣으면은 x-2 자, 맨 왼쪽에 있는 절대값 기호 안은 양수가 되죠. x에다 0을 넣으면 이건 음수. 자, 여기를 만족시키는 x 값들을 어떤 값들을 넣어도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맨 왼쪽에 있는 것만 양 또는 음이고 나머지 것들은 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 것들은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마이너스 기호를 다 붙여주게 되죠. 자, 그래서 1번 했던 것처럼 A 영역 했던 것처럼 X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X값을 그냥 답으로 인정하지 말고 그 X값이 이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포함된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그것이 되는 것이고 결과 나왔던 값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나왔던 결과값이 이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B 영역에서도 요 영역에서도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근이 아직 없다. C 영역일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되고, C 영역일 때는 요 두 개가 맨 왼쪽부터 그 다음 것까지가 양수가 되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절대값 기호안이 음수가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고 나온 답이 주어진 조건 범위 내에 존재하면은 답으로 인정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 D 영역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D 영역일 때는 요 세 개 모두가 양 또는 0이 되니까 절대값 기호를 그냥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x의 값이 나오면은 그 값이 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는지 보고 범위에 포함되면은 그 값을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근으로 인정하고 포함되지 않으면 근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종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과정을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에 모두 x의 특정 값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모든 값을 다 답으로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 답은 1번의 답 또는 2번의 답 또는 3번의 답 또는 4번의 답. 다시 말하면 최종 해집합은 1의 해집합 더하기 합집합, 2의 해집합 합집합, 3의 해집합 합집합, 4의 해집합인 경우입니다.